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뭐냐고요? 구글로 자신을 검색할 때 나오는 개인정보 있잖아요. 이걸 삭제해달라라고 구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권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IT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으로 잠겨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주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술, 즉 생체 인터넷 시장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생체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포함이 되죠. 사물 네. 인터넷, 즉, IoT가, 현재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전에 이제 가정 내 스마트홈이랄지, 스마트카,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 예.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이제 아닌가 싶은데요. 예. 바로 이제 이 사람, 즉 인체에서 발생하는 이제 각종 신호들을 스마트 디바이스 그 기기와 연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물 인터넷, IoT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생체 인터넷이 있는 거네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주세요. 현재 이제 조만간 출시될 그 애플의 아이폰 6에 이제 탑재될 그 비상카드라는 이제 이머전시 카드 이런 것들과 얼마 전에 그 특허가 나온 이제 구글의 컨텐츠 렌즈 안에서 당뇨를 체크하고 네. 눈물을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의 스마트 알약, 그리고 이머전이라는 미국 회사의 햅틱 센서들, 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국내에도 서울대 의공학과의 몸에 붙이는 파스의 예러브, 네. 컴퓨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에 대한 코골이 같은 것들을 검출하는 센서가 이렇게 특허가 출원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애플의 이머전시 카드요, 긴급 네네. 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비상카드의 기능에는 그 사용자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생년월일이랄지 혈액형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장기 기증 상태랄지 연락망이랄지 몸무게 심지어 이제 병원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몸에서 심장 박동수랄지 혈류량이랄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상태들을 바로 그 기기를 통해서 병원이나 또는 그 의사들한테 이제 바로 그 비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비상카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정말 스마트폰이 내가 긴급할 때 이런 것들을 바로 알려줘서 네네. 금방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 외신에서 보기는 했는데요. 구글이 만드는 그 스마트 컨택트 렌즈 이것도 상당히 네. 궁금해요. 기존에 이제 구글 안경에서 컨택트 렌즈로 이번에 이제 그 특허 기술이 나왔는데요. 네. 이 특허를 이제 분석해 보면 먼저 이 안경과 똑같이 컨택트 렌즈 안에 마이크로 칩을 이제 집어넣고요. 네. 거기에 이제 눈이라는 게 이제 항상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손을 찔러서 이런 당 수치를 이제 피를 뽑거나 네. 이렇게 됐는데 바로 아주 머리카락 같은 아주 가는 센서로 그 당뇨 체크를 이제 해서 알려주는 거죠. 혈당 체크를. 이제 그래서 만약에 당 수치가 낮으면은 바로 이제 렌즈 그 착용자에게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좀 끔찍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제 어떤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이 모든 네. 것에 다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그런데 네네. 또 궁금한 게 제가 좋아하는 약 오라클이 스마트 알약을 개발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알약 형태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쌀알 크기만큼 아주 작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프로테우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스마트 알약을 개발을 했는데 오라클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지분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미 그 임상 실험까지 이제 거쳤고요. 상용화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알약을 먹으면 약의 효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하는 경우. 예. 이게 이제 위에서 어떻게 이게 전달이 되고 흡수가 되는지, 또 몸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예, 소위 말해서 이게 마이크로 센서 칩을 약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알약을 먹을 때야 뭐 이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데 우리 몸 밖으로는 배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예, 예. 배출되죠. 배설의 형태로 되나요? 예. 안 그러면은 되게 찝찝할 것 같아갖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활용 범위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공상과학,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다 현실이 되고 있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네. 상상하는 것들은 모두 다 현실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하신 그 파스 형태로 되는 거는 어떤 걸 측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모토로라가 미국 특허청에 이제 목에 문신이라고 그러는데 일명 이제 전자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목 같은 데는 이제 혈류가 이제 동맥과 정맥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피부에 이제 검지기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가령 이게 이제 심박수를 체크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심장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을 때, 네. 여기에 정기적인 자극. 이게 왜 심장이 이제, 박동하는 데는 이제 아주 미세한 전류가 때문에 흐르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제세, 심박 기능처럼 바로 이제 전류를 흘려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이제 발달돼 있어요. 그럼 굳이 응급실에 가서 CPR 같은 걸 안 받아도 응급으로는 되는 그런 네네.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기능으로까지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생체 인터넷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사물 인터넷에 놀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상용화 단계도 돼 있는 게 있고, 또 기술을 이제 현실적으로 특허까지 나온 거 보면, 네. 현실화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햅틱폰이라고 우리도 휴대폰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네네. 뜻이었는데 이 햅틱 같은 기술을 이용한 것도 재난 구조에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햅틱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아는 게 진동 기능을 이제 네.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머전이라는 미국 회사인데 이 햅틱 기술은 거의 뭐 독보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촉각이라는 의미거든요. 햅틱이. 네. 이게 그리스어로는 이제 만지다라는 의미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건물이 한꺼번에 붕괴가 됐고, 네. 그 건물은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바로 진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또는 이제 현재 건물 붕괴된 현장 속에 있는 상황을 이제 분석이 힘든데,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이제 들쥐 로봇이 이제 개발이 되는데, 예. 들쥐의 이제 수염 같은 데를 촉각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지금 만져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틈 같은 데를 들쥐 로봇을 이제 진입을 시켜서 살아있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구조들을 파악하는 이런 경우겠죠. 네. 예전에 일본 3.11 사태 때요. 동일본 지진하고 원전 사태 때도 로봇이 들어가서 뭐 그런 걸 고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네요.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쥐 모양으로 하면 진짜 잘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햅틱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더 이용할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의료 분야인데요. 의료 분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장기를 MRI랄지 이제 자기 공명 장치랄지 이런 장치로 이제 우리가 몸속을 이렇게 추론해서 보잖아요. 네. 추론할 때. 그런데 장기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죠. 의료진들이. 이럴 때는 이제 시뮬레이터로 실제로 똑같은 촉감이 전달되는 실제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환경을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는 시뮬레이터를 하듯이 네. 직접 그 상황을 시뮬레이터를 한 다음에 수술하면 그 수술의 성공 확률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약간 겁이 나는 것은 이것이 다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로 흐르게 되니까 거기에 네. 대한 어떤 사생활 침해 같은 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여기 밝은 전망까지 한번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들풀 IT 뉴스 편집장이었습니다.